밤에 더 잘 잔다, 심장 두근거림이 줄어들었다, 피부가 매끄러워졌다, 눈이 촉촉해졌다, 입마름이 줄었다. 특히나 제가 조금 주목했던 거는 심장의 압박감들, 심장에 답답했던 거, 호흡이 잘 안 됐던 거, 이 흉부 증상들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복부 장기들을 타겟으로 하고 진액을 늘리는 거, 혈액을 늘리는 거, 그게 집중했는데 심장 좋아지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환자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원래 한의사가 될 생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한의사가 됐냐면, 여러분들 자녀분들이나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살이 안 찌고 음식을 잘 못 먹는 그런 친구들, 어릴 때부터. 제가 딱 그랬어요. 항상 초등학교 때 반에서 가장 저체중이었고, 저를 보는 어른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밥 좀 많이 먹어라, 이 얘기를 끊임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렇게 살이 안 찌는 거, 그리고 소화력이 떨어지는 거, 이게 큰 컴플렉스였어요. 어느 정도로 제가 소화력이 약했냐면,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잖아요, 초등학교 때. 우리 때는 점심 도시락을 못 싸오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점심때가 됐는데도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애들한테 저는 도시락을 자주 줬어요. 그 친구들은 너무 좋아하니까. 저는 안 먹어도 되니까. 때가 돼도 배가 고프지가 않고 음식을 먹어도 기분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먹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살이 찔 리가 없었던 거죠. 그런갑다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집중을 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소화기, 체력, 이게 안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시험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될 때 소화가 안 돼서 컨디션이 자꾸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자꾸 겪다 보니까, 이거 내 삶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하기가 힘들겠다,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고치긴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원래는 제가 공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다니던 공대를 그만두고 한의대를 다시 시험을 쳐서 들어가게 됐어요. 한의대 학생이 돼서 제 관심사는 오로지 소화 잘 되는 방법을 제가 학교 다니는 중에 찾아낼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처방을 배우고 약제에 대해서 배우고부터는 학교 실습실에서도 계속 여러 가지 약제를 다려 먹어보고, 아는 선배 한의원에 가서 좀 부탁해서 다려 먹기도 하고, 스스로 집에서 끓여 먹어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명한 처방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약제까지도 계속 제 몸에 테스트를 해봤어요. 원체 민감한 몸이다 보니까 그게 맞고 안 맞고는 그냥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안 좋은 거는 제가 기가 막히게 싫어해요. 제 몸에서 그걸 받질 않아요. 근데 좀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확실히 몸에서 정말 혈액이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고 소화가 잘 되고 컨디션이 좋아져요. 아주 약제나 어떤 음식에 대한 바로 미터인 거죠, 제가. 그렇게 해서 제 몸에 실험을 하다 보니까 반응이 오는 게 있고 반응이 안 오는 게 있어요. 처방이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 몸에 테스트 해보니까 이게 왜 반응이 왔고 이게 왜 반응이 안 왔는지 이제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의대를 다니면서도 저한테는 이런 전제가 있었어요. 나 이렇게 살 안 찌고 소화 안 되고 이 괴로움이 굉장히 큰데,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꽤 많을 거야. 그러면 나는 여러 사람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질환을 치료하는데 내가 에너지가 분산되면 어차피 그 각각을 내가 다 잘하지는 못할 거야. 그냥 나는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소화력이 약해서 삶이 피폐해졌던 그런 사람들을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먼저 집중을 하자. 그냥 오로지 어떻게 하면 소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소화 문제만 해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이거 자체만 내가 집중해서 해도 이걸 정복하는 데까지 꽤 시간이 걸리겠다 생각을 하면서, 딱 좋은 예시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이 처방이 작동하는 원리를 하나씩 이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졸업을 해서 부원장 생활을 딱 1년 정도 하고 나서 환자를 좀 대하는 방식이 좀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좀 붙었을 때, 내 한의원을 한번 해봐야지 생각을 하고, 부산에 반여동이라고, 부산의 좀 외곽 지역이에요. 거기에 예전에 한의원을 했었는데 비어있는 한의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지 한 2년 정도 되어 있어서 그 한의원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가지고 오픈을 했어요.
오픈해서 진료를 하면서 동네 한의원이다 보니까 여러 질환들을 보지만 유독 소화 안 되는 사람들이 오면 내가 너무 반갑고 그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계속 제가 해봤던 방식들을 계속 적용을 해보면서 아, 나한테 들었던 처방이 이 사람한테는 안 듣구나.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보고 한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집중을 해보면서 또 다른 방법들을 알아내게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화기 문제가 진행되는 패턴들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됐고, 동네 한의원, 조그만 한의원이다 보니까 좀 시간도 많고 한 사람이 왔을 때 침도 놓고 허리가 아픈 분도 오고 뭐 무릎이 아픈 분도 오고 여러 분들이 올 거 아니에요. 오로지 관심사는 위장 환자 가끔 한 명 오면 그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어요. 최대한 많은 위장병 환자를 보면서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해 보는데 제가 집중을 했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진료를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많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블로그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어떤 위장 환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블로그를 써가면서 정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이야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저한테 치료받고 싶은 분들이 조금씩 멀리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교통도 너무 어렵고 해서 사람들이 오기 힘드니까 이동을 했어요. 부산 동래역으로. 동래역 앞에서 처음 오픈을 했을 때 이름은 소담한의원이라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미 제가 위장 환자를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정교해졌기 때문에 부산 동래역 앞에 있었지만 경남권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름은 소담한의원이지만 거의 보는 환자는 99% 위장 환자 위주로 보게 되니까, 또 위장 환자를 많이 보니까 위장 환자를 잘 본다라는 소문이 금방 났어요. 그래서 한의원 이름을 좀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하자 해서 위튼 한의원으로 그때 변경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위장을 전문적으로 한다라고 표방을 하기가 좀 힘든 시절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환자도 많이 보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위장 환자만 치료해서 한의원이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한의원들이 많잖아요. 어떤 질환만 전문적으로 보겠다라고 표방하는 한의원이.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미 위장 환자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환자들이 모르고 올까봐 여기는 위장 보는 한의원입니다 라고 지정을 하기 위해서 위튼 한의원이라고 이름을 딱 바꾸고, 지금도 환자분들이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부산에서 제가 진료할 때 많은 분들이 지금도 연락이 오시고 그래요. 그때 저한테 치료받았고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지금도 연락들을 하시고 그래요. 그렇게 부산에서 한 2년 정도 진료를 하다가 그건 다른 분한테 넘기고 서울 서초동에서 지금 한 16년째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치료를 하면서 한의학의 위대함을 좀 알게 됐고, 그리고 위장이 참 다른 질환에 비해서 확실하게 개선을 시킬 수 있다, 한약 처방으로.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서울 가서 하자 하면서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미 그때 당시에 부산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데 서울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내려오셔가지고 제가 서울에 올라올 수 있었고,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그냥 따로 광고 없이도 이미 대규 환자들이 많은 상태였어요. 그 이후로도 저는 항상 위장 한 길이었어요. 오로지 많은 사람들의 위장 문제, 나랑 비슷한 사람들, 소화기가 약해서 삶이 괴로운 사람들, 그분들만 해결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딴 건 별로 쳐다보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환자들 중에서 위장 환자들 웬만한 질환들은 제가 다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좀 난이도가 좀 있는 분들이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상폐하생이나 위점막하 용종이나 이거는 병원에서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싶은 분들이 자꾸 오니까 저도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중하게 저는 이제 기능적인 문제, 본인들이 느끼는 문제, 만성 위염까지는 컨트롤해도 이미 점막이 이렇게 변한 상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환자분들이 그게 변하는 거는 기대하지 않고 증상이라도 좀 고쳐주세요 해서 그렇게 진단받은 분들도 많이 치료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분들 치료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나중에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원장님, 증상도 좋아졌지만 내시경을 다시 해보니까 장상폐화생이 없어졌어요. 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그냥 넘겼는데 되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그 전의 사진이랑 이렇게 변화된 그 시점의 사진이랑 내시경 사진을 좀 가져와 보시면 제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은 저희 한의원의 장상표화생이나 점막하 종양 진단받은 분들은 반드시 내시경을 좀 가지고 오시라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는 한의사가 내시경을 판독하고 보는 것도 좀 낯선 일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막 책을 엄청 공부를 했어요. 사진들을 보고 눈에 익히고 이걸 제가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가 되게 난감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환자들의 사진을 많이 보면 볼수록 어떤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점액질, 진액 이런 걸 보충을 했을 때 확실히 부드러워지고 변형된 그 표면들이 괜찮아지는 것들이 보이니까 아, 이거랑 연관이 되는구나. 제가 진액이 장상표화생에 꼭 필요하다, 점막이 괜찮아져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없어요. 저는 그냥 계속 변화된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니까 그런 진액을 보강하고 점막이 매끄러워졌을 때 분명히 장상표화생 병변이 작아지더라, 이 경향성을 제가 확인하고 나서 이거는 확실한 거다,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정말 연관성이 높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판단을 하고 계속 그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하니까 개선의 정도가 뚜렷한 거예요. 그리고 증상이 개선되고 내시경을 다시 했을 때 점막 표면이 매끄러워지고 점막에 혈색이 올라왔을 때 분명히 병변이 축소된다,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장상표화생 치료하는 걸로 되게 유명해졌어요. 그걸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면서 그 다음에는 제 주력 연령층이 확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어느 순간 원래는 제가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환자들 연령대가 20대도 정말 많았고 30대, 40대, 50대, 60대 정말 골고루 많았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런 질환에 제가 주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 아니면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이렇게 고령화가 돼서 그런지 지금은 40대, 50대, 60대, 70대 제 주력 환자분들이 이렇게 같이 나이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제가 자연스럽게 심혈관 질환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장상표화생 환자들을 제가 케어하다 보니까 혈액, 진액 여기에 집중해서 좋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장상표화생 치료하러 와서 위장이 좋아지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다른 게 자꾸 좋아졌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에 더 잘 잔다, 심장 두근거림이 줄어들었다, 피부가 매끄러워졌다, 눈이 촉촉해졌다, 입마름이 줄었다. 특히나 제가 조금 주목했던 거는 심장의 압박감들, 심장에 답답했던 거, 호흡이 잘 안 됐던 거, 이 흉부 증상들이 막 완화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내장, 복부 장기들을 타겟으로 하고 진액을 늘리는 거, 혈액을 늘리는 거, 그게 집중했는데 심장 좋아지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환자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해요. 그때 또 역으로 생각을 한 거죠. 나는 그걸 타겟으로 하지 않았지만 같이 물려있구나, 세트구나. 결국 심장이 좋아져야지만이 위장이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때부터 이제 역으로 생각한 거죠. 위장이 문제가 많다 한들 심장 먼저 한번 강화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심장을 어떻게 좀 더 편하게 만들까, 심장을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한의사가 심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언급을 안 해요. 왜냐면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좀 큰 병이 온 것 같아서 대학병원 가야 될 것 같고 일반 병원에서도 심장 문제가 생기면 넘기려고 하잖아요. 대학병원으로. 한의원 로컬에서는 오죽하겠어요? 자기가 맡아서 이분이 문제가 되면 자기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장 문제 같은 경우에 손을 안 대려고 하기도 하고 어떻게 손대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내가 과연 이 심장이 약한 분들한테 내가 실수하는 게 아닐까, 내가 심장을 얼만큼 강화해 줄 수 있을까, 정보가 없고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말이 입이 안 떨어졌어요. 분명히 좋아지는 건 맞는데 정확히 내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계속 경험을 하다 보니까 검사상에 나오는 그런 심장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생겼고 심장의 기능이 약해졌고 흐름이 나빠졌지만 검사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강화가 됐을 때 무조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건 어디서도 제공할 수 없는 가치인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 가서 심장 검사하고 스텐트 시술하고 약을 복용하지만 심장이 강화됐다는 느낌을 받지를 못하거든요, 환자들은.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심장에 대한 어떤 의사에는 언급이 많이 되어 있어요. 심장은 군주의 장기이고 몸 전체를 관장한다. 그렇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접근하는 정도가 화병 정도로 접근을 해요. 심장에 화가 많다 정도로. 그래서는 요즘 사람들한테 통하는 언어가 아니다. 그리고 그 화가 많다. 그런 추상적이고 단순한 생각으로 디테일함에 접근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저는 계속 심장 자체의 기능을 어떻게 향상시켜 줄 수 있을까. 다이렉트로 저는 심장 얘기만 합니다. 화병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심장이 진짜 튼튼해지는 게 뭐다라고 저는 명확히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잠을 잘 자야 되고 두근거리지 않아야 되고 호흡이 좋아야 되고 혈색이 좋아야 되고 내시경으로 봤을 때 내장 점막이 혈색이 좋아야 되고 혓바닥을 봤을 때 발그레해야 되고 피부가 매끌매끌해야 되고 머리카락에 윤기가 있고 두꺼워야 돼요. 피가 통하지 않고 심장이 힘이 빠졌을 때 나타나는 모든 증상은 저는 그건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심장의 문제다. 그리고 심장을 강화하자. 그리고 그거면 된다.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심장 전문이 됐어요. 전문.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한의사가 됐고 어디서 어떻게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서울까지 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렸어요. 현재 제가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 데는 흘러온 제 세월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정교함이 많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더 많이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거 아낌없이 주려고 노력을 했고 본인의 상황을 이해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이유는 제가 진료실에서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사실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이해를 하고 노력을 하고 접근을 하면 그 본인들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기존의 그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이걸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처방들을 받고 있고 그래요. 전체를 다 바꾸지 않으면 여기서 많이 나아가지는 못한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계속 정교하게 다듬으면서 좀 더 본질에 접근할 수 있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유튜브를 하면서 장점이 임상에서 제가 느꼈던 거 그리고 한의원에 오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계단 오르기라든가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안정된 신체 상황을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것까지 진짜 진료실에서 얘기해 주고 싶지만 시간이 안 되니까 유튜브에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 과정에서 한의원에 오신 분들한테만 제가 처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거리의 문제도 있고 비용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하나의 꿈이 있어요. 환자 한 분을 보면서 이런 분들 뒤에 이분들과 같은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 얘기야 라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한 사람을 보고 관찰을 할 때 그분의 삶 전체를 쳐다보려고 합니다. 왜? 뭐 때문에 이런 몸 상태가 됐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생활의 리듬은 어느 정도일까? 수면의 질은 어떨까, 이분이? 그리고 운동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 마음은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생각을 하면서 이분을 바라봐요. 그리고 이분의 지금 현재 질환이 단순히 하나의 어떤 질환명으로 정의될 수 없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 삶에 등장하는 많은 문제들, 돈 문제, 감정 문제, 자식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스트레스, 생활 리듬, 이걸 내가 고치고 싶다. 이분을 정말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려면 나는 이분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왜? 이분의 근본적인 문제가 경제적 문제라면 이분이 진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이 자식과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다. 이분이 부정적 생각 없이 긍정적으로 살 수 있게 내가 도와줄 부분은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유튜브에서 주제도 확장이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다 한약을 먹을 만큼 이게 경제적 여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서부터 생각을 시작을 해서 서초보감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어떻게든 좋은 약재를 쓰고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한의원에 오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고민 끝에 나왔고 지금은 되게 좋아요. 제가 생각했던 많은 고민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고 있어요. 한의원에서 진료를 보면서 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해결해서 이 사람을 건강한 쪽으로 옮겨 놓을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정말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고 싶다, 이걸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서 유튜브하고 서초보감이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도움을 받았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진료를 하면서 쌓아왔던 이 노하우들이 쓸 데가 있구나, 세상에 도움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진료보다 유튜브를 할 때가 더 즐거워요. 왜냐하면 진료는 지금까지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해왔고 한 명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유튜브는 어쨌거나 제 말에 공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거기서 한 걸음 떼서 계단 오르기를 하고 운동을 하면서 좋아졌다, 저한테 오지 않았지만 본인 스스로 움직여서 본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잖아요. 이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언제까지 진료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제가 없어도 우리 원장님들이 워낙 진료를 잘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가 진료에서는 빠질 거예요. 후쌤이 배가 불러서 이제 진료를 안 해도 먹고 살만 하니까 진료에 빠지려고 하나 보다. 절대 그렇지 않고 저는 꿈이 있고 욕심이 있어요.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더 건강한 상황으로 옮겨 놓을 수 있을까, 제 꿈은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훈련하고 갖춘 그 기술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이득을 줄 방법이 뭘까,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행동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내가 사는 동안 과연 몇 명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요즘은 그게 주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진료에서는 빠져야 된다. 왜? 여기에 더 집중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저렴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 꿈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제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잘 안 하는 제 얘기 좀 길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제 책이 나왔어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제가 늘 심장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심장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담아서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 심장이 가장 중요하다 강조를 하잖아요. 이 심장 하나만 다스리면 모든 질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했던 이야기 다 담겨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장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그 소리가 들릴 거예요. 심장이 힘들다라는 소리도 들을 줄 알게 되고, 심장이 뭘 좋아하는지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고정 댓글에 링크에 들어가시면 예약 판매 링크가 있습니다. 2월 27일에 출고되는데 예약 구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책이 얼마나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일쇄를 많이 찍지는 않았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예약 구매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